너 혹시 중국 여행해본 적 있어? 요즘에는 뭐 쉽게 갈 수 있지만 예전엔 완전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대. 특히 한중수교 이전에는 말이야. 그때 중국을 여행하는 건 말 그대로 모험이었어. 내가 오늘 해줄 이야기는 우리 교수님이 실제로 겪은 기묘한 경험인데 듣고 나면 너도 섬뜩함을 느낄 거야. 교수님이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시거든. 그런데 단순히 중국어만 아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완전 꿰뚫고 계셔. 그때가 몇십 년 전 아직 교수님이 젊었을 때였지. 당시 중국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폐쇄적이었어. 공산주의 국가라서 방문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정말 학자로서의 열정이 대단하셨어. 중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 2명과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지. 문제는 그때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거야. 그래서 교수님은 한 가지 편법을 쓰기로 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을 타는 대신 동남아를 경유하는 루트를 짠 거지. 이렇게 하면 중국 입국 절차를 좀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처음 계획은 잘 맞아떨어졌어. 교수님 일행은 한국에서 동남아로 출발했지.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동남아 어느 나라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라오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필리핀이었을 수도 있어. 그곳에서 입국 심사에서 탈락한 거야.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던 시기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을 좀 경계했던 모양이야. 불법 취업이 심했던 때라서 교수님 일행도 그 탓에 입국 거절을 당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일본을 경유해서 가면 동남아 입국이 수월하다는 정보를 들었대. 그래서 일본으로 갔지. 근데 이번에도 운이 없었어. 또 입국 심사에서 탈락한 거야. 진짜 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 그때 제일 동포 한 분이 다가와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대.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를 오가며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 관리들이 뇌물에 약하다는 거야. 적당히 돈을 찔러주면 사람 몇 명쯤은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말했대. 그때 교수님과 친구들은 완전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 방법에 혹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로 했지. 놀랍게도 그 방법은 통했어. 그렇게 동남아에 도착하게 됐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졌어. 당시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야.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국경이 굉장히 경계가 심해진 때였대.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불법 루트를 알아보다가 브로커를 만났어. 그 브로커가 말하길 강을 타고 밀림을 지나면 중국의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래. 그 마을은 워낙 오지라 공안도 거의 안 오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했지.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브로커 말에 따라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가며 강을 따라 이동했대. 처음엔 자기를 일본 가전제품 밀수업자라고 소개했는데 알다시피 중국은 외부 사치품에 민감했거든. 근데 상류층은 그걸 몰래 들여와서 돈을 주고 사는 게 흔한 일이었대.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얘기만 믿고 따라갔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터졌어. 짐을 뒤지다가 그 브로커가 밀수하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대. 마약이라니. 교수님과 친구분들 모두 머릿속이 하얘졌지. 중국에서 마약 밀수는 그냥 사형이야. 외국인이고 뭐고 마약에 걸리면 변명할 여지도 없이 죽는 거라고.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에서는 마약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때부터 교수님 일행은 그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불안했대. 그 브로커가 총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입막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 당시 중국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곳이었고 특히 미립국자라면 얄짤없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교수님 일행은 새벽에 도망치기로 했어. 한참 밀림을 지나던 중이라 사람도 별로 없을 때였거든. 그렇게 브로커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앞도 안 보고 무작정 숲속으로 도망쳤대.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강해서 그냥 무작정 뛰었대.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린 탓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완전 숲 한복판이었대. 교수님이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웃겨. 부릅더니 숲이었어. 그 드립을 들으면서도 상황이 진짜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숲에서 몇 시간을 헤매다 결국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엔 보통 마을이 있으니까 강을 따라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며칠 동안 강을 따라갔는데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강물을 마셨다가 계속 설사를 했대. 탈수 증상까지 와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강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발견했대.
교수님 일행은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갔지. 그런데 아이들이 교수님 일행을 보자마자 마치 맹수를 본 것처럼 미친 듯이 도망을 쳤대. 하지만 교수님은 그 순간 이 아이들을 놓치면 진짜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쫓아갔대. 그렇게 아이들을 쫓다 보니 아이들이 벼랑 틈으로 숨어 들어가더래.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어. 교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 마을이 진짜 이상했어. 마치 과거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때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였대. 집도 초가집의 벽은 황토벽이었어.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교수님 일행을 굉장히 경계했대.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내주긴 했는데 너무 신비롭고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 교수님은 처음에 이 마을이 고립된 마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 마을 사람들의 언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뭔가였고 교수님이 아무리 통역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안 통했대. 그리고 마을 촌장이 계속 한 가지 말만 반복하더래. 찌뿌지 워하워찌우잉. 계속 그 말만 했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점점 섬뜩하게 느껴졌대. 말이 통하지 않으니 교수님은 한자로 필담을 시도해봤는데 그들이 쓴 한자는 완전 듣도 보도 못한 한자였대.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을의 분위기는 더 기묘해졌고 교수님은 그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대.